8도부터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39도에는 먹어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39.5도에는 먹어야 돼요? 아니요. 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슈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에 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한 번쯤은 모두가 고민해봤을 해열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소아과 선생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열제를 먹는다는 건 열이 났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실제 진료 보실 때 해열제 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해열제를 타러 오신다기보다는 이제 열의 원인을 찾으러 오시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어머 선생님 어제 저녁에 해열제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정상 체온이 안 돼요. 정상 그래서 체온. 네, 38도 밑으로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이제 걱정이 돼서 많이 오세요. 국내에서 보호자들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아이가 열이 계속 지속이 됐을 때 굉장히 걱정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정상 체온이 안 되면은 아이가 뇌 손상이 될까봐, 맞아요. 네, 경기를 일으킬까봐, 열경련. 네, 발열 공포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의 네. 공포증 수준으로 이제 걱정을 많이 어. 하시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뇌 손상이 있을까봐 해열제를 계속 먹였다라고 하는 응답했던 그 수가 40%가 넘었어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의 아이들이니까 네, 발열을 네. 되게 걱정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실제 병원에 오기 전에 집에서 열 났을 때 해열제를 먹이는 것과 그 열 나는 거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체온을 일단은 잘 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얘가 열이 났어요 라고 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라고 하면은 체온을 재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는 뜨끈뜨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엄마 손이 약손이긴 하잖아요. 약손이긴 한데 여기에 발열 탐지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체온계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체온을 재는 게 좋겠습니다. 정상 체온이라는 게 기준이 되게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체온계마다 다르고 쟀던 그 시간대에 따라도 다르고요. 쟀던 부위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체온계를 먼저 볼까요? 네네. 아마도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체온계 베스트 3 네, 정도로 저는 이거 두 개가 있는 것 보신 적 같아요. 있나요? 요거 두 개가 집에 집에 있어요. 뭐 있어요? 집에 요거 두 개. 두 개나 있어요? 네, 요거는 오. 근데 출산할 때 받았고 이거는 이제 서울시 출산 선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요새는 출산 선물도 체온계 많이 가져왔죠. 첫 번째는 고막 체온계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고막 체온계도 있고, 그다음에 비접촉성 체온계. 사실 이거 두 개는 비슷한 원리로 체온을 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똥구멍에도 들어가고요. 아, 그래요? 저는 되게 말랑말랑해요. 겨드랑이에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디지털 체온계라고 해서 사실 얘네들은 굉장히 고가예요. 5, 6만 원 정도 하잖아요.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요거는 만 원대에서 2만 원대에서도 살 수 있고요.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에 정확도의 차이가 있나요? 근데 항문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정확한 체온 그래요?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아이가 굉장히 괴로워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같은 체온계로 직장에 넣었다가 또 구강에 넣었다가 이러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막 체온계나 아니면은 비접촉식 그리고 피부 체온계로 했을 때는 38도 이상일 때 열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리고요. 구강이나 겨드랑이로 디지털 체온계로 쟀을 때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37.5도까지는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37.6도부터가? 네, 열로 저희가 그렇군요. 이제 진단할 수 있고 실제로 이거를 인터넷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는데 고막 체온계로 잰 거보다 이게 낮게 나와요. 이거 불량 아닌가요? 라는 Q&A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도 얘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게 사실이고 또 열의 기준도 조금 낮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막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접촉하는 데가 딱 그 고막이 있으면 이렇게
평행하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막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꽉 해가지고 재야 되는데 애가 누르는 순간 보통 애들이 움직여요. 와 이러면서 네네네. 이거 막 다 날아가고 이러거든요. 음. 그랬을 때는 조금 오차 범위가 많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이 조금 높게 측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체온계를 사실 때는 사실은 2세 미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막 체온계나 비접촉식은 조금 부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세 미만에서는 요 전자식 체온계를 사셔서 그게 더 네,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딱 껴가지고 하시는 게 더 그러면 정확해요. 겨드랑이에 끼고 삐비 소리 날 때까지 있는 네, 거죠? 보통 10초 정도 걸려요. 네. 그리고 2세 지났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잴 수 있으니까는 요거는 또 10초 안 걸려요. 네. 그래서 2초, 3초면은 다 나오니까는 이렇게 비접촉식이나 고막 체온계로 이제 재면은 더 정확한 체온을 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해열제를 먹는다 이거는 아닐 것 맞아요. 같거든요. 기준은 어떤가요? 몇 도부터 먹냐 이런 거는 없어요. 아, 기준이 그래요? 없어요. 몇 도부터 기준이 없어요? 네네네 없어요. 그러면은 막 그러세요. 그러면은 38도부터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39도에는 먹어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39.5도에는 먹어야 돼요. 아니요. 정확한 어떤 수치를 알고 싶으시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아. 제 기준에는 없어요. 아, 제 기준에 그래요. 없고 체계도 없고 교과서에도 네. 해열제를 먹는 기준에 네. 온도 자체가 나와 온도 있지는 자체는 없어요. 않는 거예요. 38도부터는 먹을 수 있다. 왜냐면 먹을 수 있다. 발열이니까 네, 먹을 수 있다는데 39도든 40도든 38도든 이 발열의 정도랑 아이한테 위험한 거 아니면 아이가 이 질병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이게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열 경련은 어떤가요, 선생님? 열경련은 고열일 때 열경련이 일어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보통 열이 올라갈 때쯤 38도 이렇게 올라갈 때쯤 경기를 하기 때문에 열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열을 그냥 방치했다고 해서 걔가 열경기를 한 거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사실 저도 생각을 했던 게 열경련이라는 거는 고열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쵸. 그러다가 열경련이 오는 것 같아서 네. 왠지 열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네, 빨리 많이 내려줘야 불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열 공포증이라고 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언제 먹여요라고 하면은 저는 기준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통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이 있을 네. 때 그 두 가지일 때만 아이한테 해열제를 먹입니다. 그래서 39도인데 애가 막 뛰어다니는 애 있어요. 그러고 뭐 39도인데 애가 쿨쿨 잘 자요. 그리고 물도 잘 마시고 뭐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해열제를 굳이 먹이지는 않고 그냥 물만 많이 먹고 탈수가 예방할 수 있게 물을 충분히 먹여주는 것만 하고요. 계속 체온은 재고 계속 채우는 열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확인은 해야겠죠. 열이 높은데 아이가 잘 논다고 하면은 해열제가 무조건 먹여야 되는 건 아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지켜보면서 병원에 가긴 가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원인을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해열제로 이거를 뭐 염증만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거에는 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그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상약이네요. 네 해열제가. 맞아요. 맞아요. 비상약이네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어. 해주는 비상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기준을 잡을 때 네. 새벽이라도 응급실이라도 가야 되나? 아, 아니면은 그냥 다음날 해열제 먹고 다음날 뭐 소아과 근처 소아과나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봐도 되나?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기준을 잘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이라도 열이 난다면 가봐야 되는 첫 번째는 100일 미만의 신생아일 경우 계속적으로 쟀는데도 38도 이상 고열이 난다라고 하면은 응급실에 가서 원인을 빨리 찾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큰 아이들과 달리 면역 체계가 다르거든요. 신생아들 경우는. 그래서 단순 감기나 아니면은 단순 어떤 질환으로 열이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세균 감염이라든지 심각한 감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접종열은 제외예요. 네. 그죠? 접종열은, 접종열은 제외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0일 미만의 아이가 새벽에 열이 심하게 난다라고 하면은 응급실에 데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는 탈수 증상이 탈수. 있을 때는 이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객관적이지가 않잖아요. 힘들어할 때 이게 네. 되게 주관적인 어.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평가를 할 때는 뭘로 했냐면은 해열제를 먹더라도 아이가 예를 들어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흔한 남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영상이잖아요.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거를.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이들이 그렇게 끙끙거리고 막 힘들어 하다가도 하나만 볼까? 이러면은 저희 애들이 이제 갑자기 이러다가 저 볼래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아장아장 이제 뛰어와가지고 엄마 옆에 뭐 이렇게 앉는다든지 네, 그러면서 이러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살만한 거예요. 네. 그거 되게 좋은 건 것 같아요. 일단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아이가 기존에 안 좋아하던 게 아니라 좋아하던 거니까 그 정도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가 네네네. 중요하겠네요. 그러고 애가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그런 반응이 전혀 없다든지 너무 처진다든지 너무 괴로워한다, 아파한다 이러면은 새벽에라도 오시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기준은 하나, 이제 100일 미만의 아이가 38도 이상 열이 지속되는 경우랑 두 번째는 탈수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응급실에 데리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발열 공포증이 조금은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정상 체온으로 떨어뜨리려고 해열제를 계속 먹는 것보다는 아이가 탈수가 없게 물을 계속 이제 주신다든지 음료수를 주시는 거를 더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해열제를 남용하지 않게 적절하게 이제 분배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현명하게 열을 대처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해열제를 현명하게 먹이는 게 이제 부모의 몫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해열제를 어떤 식으로 복용하는지 그리고 교차 복용에 대해서도 네, 알아보고 맞아요. 또 해열제 없이 열 내리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